침착맨은 자기 시정 능력이 되게 뛰어나.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 잘못 판단했다라는 걸 감지했을 때 이거를 알아차리고 나서 그 행동을 바꾸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 내가 이 부분을 느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먼저 볼게. 똘똘똘이님하고 초승달님 결혼했잖아요. 공수가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얼마 할 거야? 나? 몰라, 한 20 하면 되지 않나? 집에 현금이 이제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50만 원 있더라고. 그래서 20만 원만 딱 빼가지고 30만 원을 늘려고 하다가 뭔가 쎄한 거야. 다 가져왔어. 일단 50만 원을 다 가져왔어. 결혼식장에 갔지. 그래서 20을 따로 빼가지고 신랑 거기다 넣은 다음에 이병건 써가지고 냈어. 공량이랑 영태형이 이제 와야 되잖아. 안 났지. 얼마 했어? 그러길래 저요? 이렇게 했으니까 200. 뭔 소리예요? 20. 이러니까 진짜 영태형 그 눈이 난 안 잊혀져. 진짜 너무 실망한 눈. 어떻게 사람이 저 새끼 돈도 많이 버는 새끼가 안 했겠지. 안 했겠는데 순간적인 감정이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야. 형은 얼마 하는데요? 나? 50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 내가 옹량이한테 넌 얼마 할 거야? 나 100.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센 척을 했어. 아 그렇구나.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몰랐네. 다음부터 그렇게 내지 뭐. 나갔어. 나갔는데 종수랑 나랑 말이 없어. 계속. 회에서 이제 뭐 커피를 마시는데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몰라. 왜냐면은 재수없게 종수가 뭘 또 검색한 거야. 시그니엘 밥값을 검색했는데 30만 원이 20만 원이 일단 넘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이 물가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걸리는 거지. 그러다가 종수야 지금이라도 50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다음 섹션 내기로 했어. 자 어떻게 할 것이냐. 30을 더 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루트로 집어넣냐 이거야. 이미 20을 냈는데. 그걸 넣을까? 공략이가 형 그럼 20 해. 근데 합쳐서 40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다가 내가 아이 몰라 난 몰랐고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축의금 걷는데 가서 죄송한데 이병건인데 30 더 넣어주세요 할 거야. 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낼래. 이게 사실이고 이게 맞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뭐 이해해주지 뭐 그걸 저 새끼 이상한 새끼래라고 안 한단 말이야.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침착맨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기는 했어.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직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되어 있거든. 뭐 정해진 거 있어? 뭐 없잖아. 그냥 내면 되지 뭐. 나 같았으면 내가 처음에 20만 원만 했다는 그 사실을 들키는 것도 너무 쪽팔릴 것 같고 솔직히. 다시 거기 축의금 하는데 가서 다 그 완전 최측근들일 텐데 그 축의금을 걷는 분들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창피할 것 같은 거지. 근데 침착맨은 여기서 그냥 바로 정면 돌파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저기 있고 내가 저기 있는 문제를 발견했어. 그럼 그냥 직진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현명한 방법이거든. 왜냐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침착맨이 50만 원을 내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 침착맨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 머리로 인지로만 못했을 뿐이지 이 불편감이 계속 신호로 작용을 했던 거야. 20만 원을 낸 게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실제로 축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표현인 게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침착맨이 행동을 바꾼 근거 자체가 자기 마음의 불편감을 이 신호로 삼았다는 거지. 나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앞에 내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침착맨이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정면 돌파의 기법은 쓰지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50만 원을 내기로 결정한 뒤에도 이거를 어떻게 낼지 논의하는 과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막 어떤 식으로 이 50만 원을 낼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짱구를 굴리다가 이것도 침착맨은 마음이 자기가 불편한 거야. 돌려서 내는 게. 그러니까 제일 편해지는 길을 선택한 거지 결국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있는 그대로. 제일 하수는 내 마음이 찝찝한데도 그거를 계속 찝찝한 채로 두고 그 위에 다른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면서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이게 제일 하수고 그 다음 중수는 문제를 인지하긴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들키지 않고 이거를 수습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궁리하는 게 이제 중수고 제일 고수는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지. 침착맨처럼. 왜 이게 고수냐? 하수랑 중수는 행동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하수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인 거고 중수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걸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거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돌아가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이랬을 때 사실 사람 마음이 가장 편해지거든. 왜냐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내 진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걸로 덮어주는 것 자체가 인간 마음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해. 되게 심플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취향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에 대해서도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지 않고 상대방을 납득해야 한다는 그런 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얘기해.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좋아하는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뭐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에 뭐 취미 같은 거 적을 때도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는 뭘 배웠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납득시킬까에 짱을 맞춰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유가 필요 없는 취향이나 기호에까지 우리는 설명하려는 그런 좀 긴장감 속에 살아. 근데 이 침착맨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 이름도 너무 우리가 그냥 허탈할 정도로 인생을 날로 먹고 싶어서 이말년이라고 지었대. 이말년은 왜 이말? 필명인데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예요. 말년병장에서. 그래서 그런 좀 편안함을 지향하는. 예. 그 유튜브 계정도 보면 자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 설명이 없어. 그냥 즐거운 날입니다 하고 끝이야. 그 쇼핑을 싫어하는 것도 그냥 귀찮아서래. 거기에 뭔가 어떤 가치관을 부여하거나 취향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설명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쇼핑은 뭐 시간 낭비잖아요. 아니면은 쇼핑하면 뭐 쓸데없는 소비만 하게 되잖아요. 뭐 옷도 많은데 굳이 뭐 옷이 더 필요한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내가 쇼핑을 싫어하거든. 귀찮아서. 근데 쇼핑을 안 좋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쇼핑을 좀 좋아해야 돼요, 사람은. 쇼핑을 너무 귀찮아하면은 자신을 꾸밀 줄 모르게 돼요. 쇼핑을 계속 해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계속 자기의 스타일이 뭔지 알고 탐구하게 되지. 너무 극단적으로 쇼핑을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기특하구만. 박수. 이럴 것만은 아니다. 쇼핑을 안 좋아한다고? 돈을 안 쓰네. 야, 기특하구만.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내가 쇼핑 영상 발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중학교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 그때를 되돌아보면 내가 책을 읽었던 이유는 그냥 너무 재밌어서였던 것 같아.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다양한 인생사를 엿보는 듯한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어떤 자기계발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그럼 내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그런 거야. 동기부여 받고 재밌어서. 근데 이게 좀 더 머리가 커가면서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학도 다니고 온갖 막 지식들을 얻게 되면서 원래 내가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냥 내 취향으로서 내가 재밌어서 즐겨서 좋아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치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고 그게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그냥 내가 이래서 좋아요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자꾸 뭔가 평가를 내린다는 거지. 책은 어디까지나 간접 경험의 도구일 뿐인데도 절대적인 어떤 수단으로 좀 약간 추앙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정리해보자면 침착맨은 자기 시정 능력,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는 이 능력, 이것과 어떤 평가나 판단 없이 그냥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꺼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자기 정직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자기 정직성이라는 게 그냥 뭐 착하게 산다거나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내가 이런 행동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내가 틀렸는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느끼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제 자기 정직성이라고 해. 그래서 이상하게 침착맨을 계속 보다 보면 되게 편안해. 되게 우리는 평소에 바짝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식 때문에 늘 자기를 어떤 설명해야 하는 그것도 내가 아니라 뭔가 남이 납득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틀리지 않아야 하고 나는 이 사회에서 납득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 침착맨이 하는 말들을 보면 너무 허탈할 정도로 너무 심플하고 그냥 더 뭐가 없어.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이. 사실 이게 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 인간의. 근데 너무 우리 사회인으로서 너무 덧칠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침착맨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에 끌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우리도 침착맨을 볼 때 이 긴장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왜냐면 저 사람은 나를 평가할 것 같지 않거든. 저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걸 보는 나도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